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오늘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품격과 힘이 드러난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품격과 힘이 드러난다.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더디 시듬을 안다.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이 더디 시듬을 한다. 소나무와 잣나무는 잎이 길고 가늘어 그다지 볼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한여름 무성한 잎을 자랑하는 나무나 가을철 아름다운 단풍나무와 나란히 있을 때면 오히려 초라하게 보일 정도다. 하지만 추운 겨울이 되어 세상이 삭막해진 다음에는 변함없이 푸른 잎을 보여주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다른 나뭇잎들은 모두 떨어져 앙상하지만 두 나무는 여름과 변함이 없다. 그래서 송백, 즉 소나무와 잣나무를 송백이라고 한대요. 송백은 선비들의 어떠한 지조와 의리를 상징한다. 세상 인심과 세태는 자기 이익을 쫓아 쉽게 변하지만 선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이 송백의 푸르름을 닮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면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했다. 공자의 70평생은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뛰어난 학식과 탁월한 인품으로 세인의 존경은 받았지만 위정자로부터 제대로 쓰임을 받지는 못했다. 56세의 늦은 나이에 꿈을 펼칠 나라를 찾아 14년간의 천하주의를 떠났지만 그 시기야말로 공자에게 닥친 최악의 고난기였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밥을 굶었던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자를 본 어떤 사람은 상갓집개라는 가장 비천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인생의 고해를 감내하며 공자가 붙잡고 있던 인생 철학이 바로 논어에 실려있는 이 명구절이다. 이 구절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추사는 논어에 실려있는 이 말을 따서 자신의 작품에 세안도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주도에서 유배하던 시절 제자 이상적의 의리와 우의에 감사하며 직접 그려 선물로 보냈던 작품이다. 역관이었던 이상적은 추사가 권세를 잃고 유배 중이었음에도 잊지 않고 중국에서 구한 귀한 책을 보내주며 교류를 계속했다. 추사는 권력만을 쫓는 각박한 세태에서 변함없는 이상적의 의리에 크게 감동했는데 세안도에 적어놓은 추사의 글에서 그의 감격을 엿볼 수 있다. 그 일부를 옮겨 적는다. 권세와 이익만을 쫓아 따르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풍조다. 어찌 비싼 값을 주고 산 이 귀한 책을 권세가에게 보내지 않고 먼 바닷가 초라한 처지에 나에게 보냈는가. 사마천이 말하기를 권력과 이익을 쫓아 모인 사람은 그것이 사라지면 멀어진다고 했는데 그대도 세간의 한 사람일진데 어찌 그리 초연한가. 그대는 나를 권력과 이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가? 아니면 사마천이 틀렸다는 말인가? 공자가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 잎이 더디 시듬을 안다고 했듯이 송백은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도 송백이요. 추운 겨울이 온 후에도 마찬가지로 송백인데 성인은 특별히 한 겨울 이후에 변함없음을 칭찬하였도다. 공자의 시절에도 추사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권력과 이익을 쫓았지만 오늘날에는 더욱 절실히 이런 쇠퇴를 느끼게 된다. 팽배한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는 가장 아름다워야 할 사람들 간의 관계 역시 그렇게 만들고 말았다.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쫓아 모여들지만 그 속에 진정한 사귐은 없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루고 싶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과 세태의 변화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바로 공자가 말했던 송백과 같은 사람이고 이의 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에도 품격이 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작은 위기에도 흔들려 쉽게 변한다면 그 조직은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조직의 품격은 구성원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리더를 닮는다. 결국 리더의 품격이 조직의 품격을 말해준다. 날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 잎이 더디 시듬을 한다. 어려운 시절 헌신적으로 분투했던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로 혹은 협상 상대와 갈등이 있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신의를 더 돈독히 하자며 이를 인용해도 좋겠다. 조직을 하면서 참 있을 때는 모르다가 난자리는 또 티가 난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은 허전한 사람. 근데 지금 저희 조직에도 송백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귀를 읽었을 때 그 사람이 많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참 근데 조직의 품격이 구성원에 달려있고 또 구성원은 리더를 닮아가고 결국 리더의 품격이 조직의 품격을 말해준다라는 이 글귀가 저의 마음을 울리네요. 일단은 저의 품격을 키워서 저희 조직원들한테 그런 품격을 닮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요즘에 힘들지만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진정성 있게 같이 함께 하고자 진심으로 그 사람의 성장을 그리고 행복을 바라고 그런 게 또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있을 때는 그냥 잘 모르다가도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네, 너무 허전할 것 같고 이 글귀를 읽으니까 정말 제가 정말 더 잘해야 되겠고 네, 저의 삶의 어떠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가 조직을 하면서 또 저희 조직원들에게 또 어떠한 가치를 전달을 해야 될지 네,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